결혼 35년 만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죠. 아침밥을 먹고 나가던 사람에게 이혼 서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후련한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편지 인생극장의 윤지혜입니다. 하루의 끝,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반편지를 열어봅니다. 제보 사연을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실화 기반 감성극장입니다. 지금 들으신 그 충격적인 고백, 과연 3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끝낸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5년 동안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참고 견뎌온 한 여성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우리를 가장 깊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앞에서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야기. 마음 편히 기대어 지금부터 오늘의 반편지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늦은 해방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는 올해로 60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이름은 미영이에요. 남편과는 25에 결혼해서 35년을 함께 살았었죠. 그런데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정말 괜찮았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연애할 때 남편이 했던 말이에요. 정말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죠. 책임진다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는 뜻이었다는 걸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해준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았고 작은 선물도 자주 해줬어요. 미영아,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해. 우리 결혼하면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대화의 주제는 항상 미래, 가정, 안정적인 삶에 대한 것뿐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꿈이나 관심사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남편이 저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영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평범하더라도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자. 그런 대화들이 일상이었어요. 정말 평온한 신혼생활이었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도 나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 나를 닮았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좋아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어요. 여보, 아기가 계속 울어. 조금만 도와줄래? 나는 낮에 일해서 피곤해. 네가 집에 있으니까 네가 더 잘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모든 것이 당연히 내 일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더 했어요. 첫째 돌보면서 둘째까지 돌보느라 정말 녹초가 되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더 무관심해졌어요. 요즘 집이 너무 어수선해. 좀 정리 좀 해놔.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좀 시켜. 제가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느라 죽겠는데 집이 어수선하다고, 애들이 시끄럽다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남편은 조금씩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말수가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여보,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그래.
이런 식의 짧은 대답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남편과 단둘이 앉아있을 때였어요.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 무슨 이야기를 더 해? 필요한 말은 다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런 건 왜 필요해? 번거롭기만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어요. 부부가 마음을 나누는 게 번거롭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을 보았어요.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아내인가?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인가? 그때부터 남편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깨달았죠. 이 사람은 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로 산 옷을 입어도 요리를 새롭게 시도해도 알아채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예쁜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오랜만에 저를 위한 선물이었거든요. 그걸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이 옷 어때? 새로 산 건데.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응? 한마디. 다른 날에는 새로운 요리를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였어요. 여보, 이 요리 어때? 새로 배운 건데. 응. 맛은 어때? 먹을만해.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머리 좀 잘랐는데 어때? 그렇구나. 마치 저를 공기처럼 여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해도 저녁에 집안일을 해도 마치 자동으로 되는 일인 양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피곤했어요. 아이들 둘 다 감기에 걸려서 밤새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해. 설거지만 좀 도와줄래? 나도 직장일로 지쳤는데. 그래도 잠깐만. 아이들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잤어. 내가 더 익숙하잖아.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더 익숙하다. 왜 제가 더 익숙해야 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설거지를 할 줄 아는 여자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던 거죠. 빨래를 개어놓으면 당연히 제가 한 일이고, 청소를 해놓으면 당연히 제가 한 일이고, 감사 인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라는 말을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돌보는 건 항상 제 몫이었어요. 첫째가 독감에 걸렸을 때였어요. 고열이 계속 올라가서 정말 걱정이 되었거든요. 여보, 애가 계속 열이 나. 함께 병원 가면 안 될까?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내가 데려가면 되지. 혹시 밤에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때 가면 되잖아. 결국 혼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새벽 2시에 혼자서 아이는 울고 저는 걱정되고 그런데 남편은 집에서 편안히 자고 있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가족들을 봤어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와서 아이를 돌보는 모습들.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집은 왜 항상 나 혼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둘째 아이의 학교 행사 때도 그랬어요.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다른 아빠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여보, 내일 운동회인데 올 수 있어? 주말에 일이 있어서. 내가 가면 되지 않아? 다른 아빠들은 다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하던데. 그런 건 엄마가 하는 거지. 아빠가 뭘 해. 결국 혼자 가서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제가 아플 때였어요. 몸살이 심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열도 나고 온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보, 몸이 너무 아파.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지금 좀 귀찮은데. 혼자 갈 수 있지 않아? 몸이 너무 아픈데.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프다는데. 귀찮다니. 결국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서 집에 오니까 남편은 TV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다고 했어? 몸살이래. 며칠 쉬면 된다고. 그래, 그럼 빨리 나. 그게 전부였어요. 고생했어.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다녀온 것도 서러웠지만 더 서러운 건 남편의 무관심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한 느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진짜 대화가 없었어요. 밥 해놨어. 알았어. 나간다. 그래. 이게 전부였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고생했어.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 기념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절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아, 그렇구나. 20주년이야. 시간 참 빨리 간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선물도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평범한 하루와 다를 게 없었어요. 제 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아, 맞네. 생일 축하해. 저녁에 외식이라도 할까? 피곤해서 집에서 먹자. 결국 제가 제 생일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생일 케이크도 제가 사왔고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집이 정적에 쌓였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과 저 사이의 심리적 거리였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대화라도 있었어요. 준영이 성적 어떻게 나왔어? 수민이 학교에서 뭐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라도 대화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수저 소리만 덜그럭덜그럭. 그게 집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여보, 날씨도 좋은데 함께 산책이라도 할까? 피곤해. 그럼 가끔 영화라도 보러 갈까? 집에 있는 게 편해. 우리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 뭔가 함께 할 일을 찾아보자. 뭘 함께 해? 나는 지금도 충분해. 뭘 제안해도 관심 없어 하고 함께 하는 걸 회피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깊은 밤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나면 혼자 침대에 누워서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배우자로 생각하는 걸까? 35년 동안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면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떤 날은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아무 고민이 없구나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세계에서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밤이면 거실로 나가서 혼자 앉아있곤 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는 나름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 낳으면서 조금씩 잊어갔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말해본 적도 있어요. 여보, 우리 요즘 너무 소통이 없는 것 같아. 조금 더 이야기하며 지낼 수 없을까? 무슨 이야기를 더 해? 필요한 말은 다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좀 더 마음을 나누는 대화.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왜 필요해? 번거롭기만 하지.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철썩 가라앉았어요.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번거롭다니.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 그때는 젊어서 그랬지. 나이 들면 할 말도 줄어드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지금도 충분하잖아. 남편에게는 정말 지금이 충분한 것 같았어요.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다른 날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봤어요. 여보, 우리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요즘 많은 부부들이 받는다던데, 우리가 왜 상담을 받아? 문제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도 괜찮은데 뭘 더 좋게 해? 돈 낭비야. 우리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해? 다른 집도 비슷하지 않을까? 결혼하고 오래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도 없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뭘 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줄 때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빨래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기계적이 되었어요. 남편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제 새 옷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감정 없이, 기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미영이네는 참 평화로워 보여. 싸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싸울 이유도 없었거든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부부 관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화로워 보이는 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속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또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났죠. 작년 가을이었어요. 큰아들의 둘째 아이, 그러니까 저희 둘째 손주의 돌잔치가 있었거든요. 저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특히 음식은 제가 직접 다 준비하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그냥 주문해서 하세요. 너무 힘드실 텐데. 큰 며느리가 말렸지만 저는 직접 하고 싶었어요. 손주를 위해서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갈비찜, 김치전, 약식, 각종 반찬들.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2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준비했죠.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신선한 걸로 골라서 사고 하나하나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갈비찜은 고기를 하루 전부터 양념에 재워뒀고 약식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만들었어요. 김치전도 김치를 다져서 반죽에 정성스럽게 섞어서 부쳤고요. 만드는 내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손주가 좋아할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즐겁게 준비했거든요. 돌잔치 당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차려놓고 상차림도 예쁘게 꾸미고 손주 돌잔치에 어울리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손주가 돌잡이하는 모습도 정말 사랑스럽고
가족들이 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고 이런 순간이 소중한 거구나 싶었어요. 큰아들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줬고 둘째도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고 다들 먹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 갈비찜 좀 질기네. 약식도 너무 달고 요즘 손맛이 예전 같지 않아? 왜 굳이 힘들게 직접 하려고 그래? 그냥 주문하면 되는 걸.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손주 돌잔치 자리에서 제가 2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도 다들 어색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하면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둘째도 아빠, 그러시면 안 되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신 건데 라고 했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억지로 웃으며 맞아 내 솜씨가 떨어졌나 보네 라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35년 동안 내가 뭘 했든 간에 이 사람 눈에는 그냥 가정부 정도였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는데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60년을 살았는데 35년을 결혼해서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 나다운 삶을 살아봤나 싶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인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이 사람이 내 꿈은 어디에 있었을까? 내 행복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하자. 정말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이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60세에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해졌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는 미련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이대로 계속 살고 싶어? 너의 꿈은 어디에 있어? 그러면 답은 항상 명확했어요.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구청에도 가서 상담받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상담받으러 갔어요. 60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다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잘 정리해야겠네요. 경제적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을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60세에도 일할 곳이 많아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또 무슨 일로 그래? 나이 들어서 뭘 해? 라는 반응이 뻔하거든요. 변호사가 혹시 남편분과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저는 35년 동안 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될 리가 있겠냐고 했어요.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3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변할 리 없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요.
이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혼인 기간 중에 기여분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으고,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 이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설레었어요. 드디어 실행할 날이 왔어요.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등기 우편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아침밥 차려주고 남편 출근 배웅하고, 그런데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일부터는 이 사람 밥 안 차려줘도 되는구나. 내일부터는 이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면서도 이게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35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 마지막이라니.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출근했어요. 자신에게 이혼 서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서류를 받고 집에 와서 당황했어요. 야,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장난이야? 나이 들어서 이혼이 무슨 말이야? 정신이 나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확신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여전히 나이 들어서라는 말부터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저를 한 번도 독립적인 인간으로 본 적이 없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3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손주 돌잔치 때 한 말 기억해? 내가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이 시끄러워졌어요. 제일 먼저 아이들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정말 제정신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혼이 말이 돼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아이들 반응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35년 동안 저 혼자 견뎌온 걸 아이들은 전혀 몰랐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몰라. 그래도 이혼은 너무 너희들한테는 아빠가 좋은 아빠였을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주변 지인들 반응도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정말 부러워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그냥 참고 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이는 처음에 정말 화를 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요? 나이 들어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운했어요. 35년 동안 시가 식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창피한 건 이혼이 아니라 35년 동안 서로 무관심하게 산 거예요.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반대했어요. 미영아,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도박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조금만 더 참아봐. 나이 들수록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달랐어요. 잘하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불행하게 살아야 해요? 요즘은 황혼 이혼이 많아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세대의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냈고 그 다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냥 놔둬. 며칠 지나면 제정신 차릴 거야.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줘. 바꿀게. 다시 해보자.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고마워. 그런데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정말 그동안 내가 그렇게 못했어? 다른 남편들보다는 나았을 텐데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게 문제야.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됐을까? 3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진짜로 궁금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줄 몰랐어. 그게 문제야.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도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35년 동안 메말랐던 마음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재산 분할은 6대4로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가사노동과 육아, 시부모 돌봄 등을 고려해 준 거죠.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키셨으니까 당연히 받으실 몫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결국 동의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자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이 확정된 날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정말 끝났구나 하는 허탈함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5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거죠. 이혼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정리였어요. 35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추억도 함께 정리했어요. 남편과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움보다는 그냥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결혼 사진들도 정리했어요. 버리지는 않고 상자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집이 정말 제 공간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35년 동안 남편의 집, 가족의 집이었던 곳이 드디어 내 집이 된 거죠. 두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취미를 찾는 거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와 댄스 스포츠를 선택했어요. 수채화 첫 수업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50대, 60대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림 그리는데 다들 정말 생기차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처음 오셨네요. 환영해요. 35년 동안 상훈이 아내, 준영이 엄마로만 불리다가 제 이름으로 소개받으니까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제 이름을 스스로 소개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댄스 스포츠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일 때 그 자유로운 느낌. 정말 좋았어요. 마음이 경쾌해지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미영 씨, 센스가 좋으세요.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35년 동안 제가 뭘 해도 관심 없어 하던 남편을 생각하니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혼 후 가장 걱정했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재산 분할을 받았지만 계속 써야 하는 돈이니까 수입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동네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 구인 광고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괜찮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천천히 배워가세요. 그렇게 베이커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손님 응대하는 것도 어색하고 계산하는 것도 실수하고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미영 씨,
빵 포장하는 솜씨가 정말 깔끔하네요. 사장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35년 동안 당연한 일만 하다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며칠 후부터는 간단한 샌드위치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샌드위치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보고 칭찬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35년 동안 매일 요리했지만 맛있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먹을만해나 괜찮네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매출이 좋았네요. 미영 씨 덕분이에요. 사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계산 실수도 많이 하고 손님 응대도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저 아주머니가 만든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35년 동안 집에서만 요리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벌어들인 돈이라는 게 너무 의미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는 거였어요. 예쁜 가방 하나를 샀어요. 이제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에 보태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일 자체가 즐거워요. 이혼 후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혜숙 언니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미영아, 나도 이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해. 언니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처음 1년이 가장 힘들어.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혜숙 언니의 조언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댄스 스포츠에서 만난 정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 하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달라. 남편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진호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제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미영 씨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군요.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하세요? 미영 씨의 경험담을 들으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35년 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어요. 진호 씨는 부인을 5년 전에 잃으셨는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내와 40년을 살았는데 매일매일이 소중했어요. 서로 대화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제가 뭘 말해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거든요. 미영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런 게 소통이구나 싶어요. 처음에 아이들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웠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도 나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해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이제 와서 새로운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3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몇 주 후에는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집이 많이 달라졌네요.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뭔가 활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엄마,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 못하겠었어요. 하지만 지금 엄마 모습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지금이 더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날 딸과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그래? 네. 지금 엄마가 훨씬 좋아 보여요. 눈에 생기가 있어요. 큰아들도 몇 달 후에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을 거야. 하지만 엄마에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네요. 아이들이 이해해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혼 후 가장 큰 변화는 내면의 성장이었어요. 35년 동안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수채화를 할 때 느끼는 평온함, 댄스 스포츠를 할 때 느끼는 자유로움,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찾던 행복이었어요. 지금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일단 올해 안에 수채화 작품전에 참가해보고 싶어요. 문화센터에서 단체전을 연다고 하는데 제 작품도 전시해보고 싶거든요. 베이커리 일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사장님이 미영 씨가 원하면 더 많은 책임을 맡겨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카페라도 운영해보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디저트를 파는 그런 작은 꿈이 있어요. 진호 씨와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아직은 친구 사이지만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수채화를 그려요. 예전에는 남편 아침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9시에 베이커리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과 만나요. 저녁에는 혼자 간단히 요리해서 먹고 독서를 하거나 TV를 봐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주말에는 진호 씨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기도 해요. 가끔은 혜숙 언니나 정희 언니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제가 꿈꿔온 삶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진호 씨와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되고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베이커리 일도 정말 즐겁고 새로운 취미들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예쁜 블라우스를 하나 샀어요.
35년 동안 남편 눈치 보면서 옷 샀는데 지금은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사요. 집에서 혼자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차 마시는 시간도 정말 좋아요.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후회 안 해요?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6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었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걱정들이 기우였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60세든 70세든 새로운 도전을 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있으면서도 소외당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세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만 챙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35년 동안 진정한 소통 없이 살았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부부든 어떤 관계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다섯 번째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내가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무조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참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이혼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 뭘 해? 라는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경제적인 걱정, 아이들 걱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늦었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저는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위해서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35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2년의 이혼 후 생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았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평화로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60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60세에 찾은 진짜 평화.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후회 없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해방임의 사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하신 모습. 그리고 60세에 찾은 진정한 평화까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여성분들이 겪어온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행복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 말이에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혼이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 들어서 뭘 해? 라는 말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반편지 인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반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거나 설명란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며느리가 혼자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윤지혜는 앞으로도 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반편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